네, 안녕하세요. 저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책임감 없는 유쾌한 탐험. 오늘은 살은 다 뺐는데 지금 첫 번째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빼는 건 어떻게든지 뺄 수 있어. 굶어서 빼건 운동해서 빼건 저도 뭐 1년 내내 운동하고 조금 식단도 해가지고 빼기도 하고 했는데 그 뺀 만큼 지키는 이야기들을 지금 2탄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건강한 다이어트가 그 식단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서플먼트 영양소가 들어가지고 필요한 부스터를 시키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론은 늘리기 어렵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기초대사량을 늘리기가,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은데, 늘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젊은 시절에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 저런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그런 대사량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떨어지죠. 그랬을 때, 지금 마지막 다이어트처럼 이렇게 뺐어. 그러고 나서 그거를 잠자는 시간에도 대사량이 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살이 빠져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바라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기관들이, 우리 장기들이 운동을 해서. 그러면 그 어렵게 빼는 그거를 뭐 나이가 들면서 소식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그걸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또 골고루 잘 먹으면서 적당량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만 방법은 뭘까요? 그나마.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렵지만 내가 어떤 먹던 양보다 줄어가는 게 뭐 대사량이 줄어들어서 그 음식의 양이 주는 것도 있지만 소화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좀 줄이면서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식이 저도 소식을 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받아들이기는 가끔 어렵지만 정말 배부르게 먹고 싶은 욕심이 크거든요. 다이어트를 또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심리적으로 한 번 먹을 때 이거 많이 먹고 싶어 라는 그 욕구가 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소식은 점점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일수록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피해갈 수 없다. 피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러면 근데 살은 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식도 중요하지만 근데 소화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소화 효소도 있고 소화 기관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소식도 중요하지만 먹는 음식의 종류가 바뀌는 것이 아, 중요하죠. 예, 그래서 실은 인스턴트 식품 많이 드시는데 소식하시는 분들 계세요. 별로 많이 안 드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소식도 중요해요. 하지만 소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소식이 좀 어렵다 하면 뭐 먹는 종류를 바꾸는 것도 쉽진 않죠. 하지만 먹는 종류를 내가 허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 작은 것부터 바꾸는 거죠. 바꿔가는 거 그것이 이제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결국 그 저희가 블루존들 오래 사시는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마을에 가보면 그분들이 공통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다큐멘터리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공통점은 일단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뭐 있고 뭐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자식들이 책임지고 이런 분위기 아니라 정말 동네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잘 어울리면서 서로 이렇게 잘 커뮤니티 형성되어 있는 것도 공통점이 하나고 그 다음에 소식 그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종류들이 다 황산화 음식들이 많습니다. 지중해식도 뭐 저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블루존에 가면 그 자색 고구마 맞아요. 그 그게 한참. 80% 이상이 그걸 드실 정도로 그 동네가 그런 동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항산화가 잘 될 수 있는 우리 몸은 매일매일 산화된 몸을 항산화 시켜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걸 누가 얼마큼 빨리 잘 항산화 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약간의 소식을 못하고 좀 과식을 할 수도 있고 뭐 자주 먹을 수도 있고 뭐 간헐적 단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내가 몸이 대사율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화가 된 몸이 잘 항산화가 되고 하면 조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대로 다 안 따라 하더라도 굉장히 그 살도 덜 찌고 또 살보다도 더 건강. 실은 저희가 뭐 한국 문화권에서는 여자들 특히 좀 마른 것을 날씬하다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적인 그런 게 있는데 블루존을 얘기를 다시 드리자면 대부분 약간의 과체중이 오래 사십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아니고 약간의 과체중, 그러니까 정상 체중에서 약간 좀 더 있거나 뭐 배 정상 조금 체중. 나오고, 배 조금 그쵸? 나오고. 그러니까 저저, 왜냐면 그분들은 다 지금 90세, 100세, 110세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마른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마르신 분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상 체중인데 살짝 뭐 배가 나와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또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수명을 건강이죠. 말씀하시는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블루존은 그거죠. 오래 산다는 지역이 아니라 이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살 빼서 유지할 때 그 운동 많이 하고 음. 칼로리를 적게 먹고였는데 음.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게 오늘 이 시간에는 칼로리가 적다 하더라도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음흠. 그런 종류의 음식을 먹어버리면 결국엔 쓰레기가 돼서 쌓여서 안 그렇죠.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살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하는 지금 저번 주나 이번 주나 이 주제가 얘기가 너무 방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가 5대 영양소에서 비타민, 미네랄까지 저번 주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장 건강이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이나 그리고 키토식 많이 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 유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키토식이 뭐냐면 정말 저탄수, 거의 탄수를 그러니까 스타치 전부는 거의 안 드시고 탄수가 약간의 야채에서 오는 정도만 정말 익스트림하게 하시는 분들은 살은 빠지십니다. 보통 한 달 만에도 막 빠지시는 거. 어떤 분은 뭐 2주, 일주일만 하셔도 막 결과를 막 살이 빠지시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뭐 하는데 장 건강하고 관련해서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아, 키토식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탄수화물, 파이버도 탄수화물입니다. 물론 파이버는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파이버 이렇게 막 안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식으로 파이버가 풍부한 음식들은 탄수화물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건 이제 인스턴트 탄수화물을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키토식으로까지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익스트림에 뭐 당근도 잘 안 먹는다거나 예를 들자면 뭐 고구마는 말할 것도 없죠. 그건 스타치 칼로리가 있으니까 감자 당연히 안 되고 그런데 정말 당근도 제한하고 토마토도 제한하는 정도의 탄수를 그냥 아예 제한하시는 분들 스타치 아닌데도 그런 분들 그래서 고지방을 드시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뭐 다 그렇다 말하기는 좀 위험성이 있고 하지만 지금 몇몇 스타디에서는 장 건강하고 관련해서는 키토식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얘기 저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장기간에 어, 했었을 때. 그러니까 어. 정말 살을 확 빼고 싶다 그러면 탄수 다 줄이시면 살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음. 인슐린하고 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질 수밖에 없죠. 또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결국은 그럼, 골고루인데 좋은 골고루.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제일 맞네요. 그 밀가루, 정제된 밀가루만 조금 피하고 밥이라든지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마음껏 우리가 이제 파티를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밥들을 요새는 안 먹어요. 맞아요. 잡곡밥 했는데도 안 먹고 현미밥 했는데도 안 먹고 그저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약간 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짜게 먹는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그냥 고기하고 막 이런 것들만 먹으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 제 생각에 위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없다 이거죠. 그거는 그거 하라고. 안에 이것까지는 먹으면 좀 내가 괴로울 수 있으니까 음. 뭘 먹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제 생각이에요. 그럴 때 나는 밥은 그래서 난 안 먹었잖아. 뭐 약간 그래요? 위안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사람 성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내가 성향이 좀 챌린지스러운 걸 좋아해. 뭔가 규칙과 규율이 있으면 그게 더 잘 지켜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결과도 빨리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안 좋아. 저탄수. 뭐 무탄수이기는 여러분 그거는 말장난입니다. 무탄수이기는 어렵고요. 저탄수 뭐 아니면 키토식으로 완전 저탄수.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30g 미만이면 저희가 완전 저탄수라고 하거든요. 밥 한 공기에 100에서 150g 정도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밥 한 공기 작은 공기로. 네, 그게 30g 미만이면 뭐 이제 저탄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키토식. 그리고 50g 미만이면 저탄수, 80g도 약간 저탄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를 빨리 내고 싶고 규율이 있었으면 좋겠는 분들은 혹하죠. 확 빠지니까. 확 빠지고 내가 볼 때 남한테 얘기할 때는 나 키토식이야.
이러면서 약간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그걸 계속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아직 뭐 제가 100%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장 건강하고 이게 고지방식 저탄수가 익스트림한 저탄수 키토식이 과연 이 우리 대장의 균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떨지 이게 장기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뭐 펀드도 있어야 되고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돈도 더 들어가고 뭐 쥐 대상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게 연구하신 그 자료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이제 몇몇 분이 이런 거에 대한 제기를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이런 걸 제가 읽었을 때, 아, 이게 제 생각에도, 아, 이게 키토식으로 너무 익스트림하게 가면, 좀 대장하고 연결해서 건강하고 좀 무리가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뭔가가 너무 익스트림하면 익스트림이 오래. 부자연스러우면 그러니까는 저희가 카니발이라서 육식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카니발. 그러니까 현재다. 카니발하고 비건하고 반대 개념이라고 음. 그래서 서로 많이들 토론하시고 많이들 이의를 제기하세요. 비건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기의 뭐 단점들만 쫙 강조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반대로 카니발 하시는 분은 비건인 분들의 단점을 쫙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경우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면 삶도 조금 저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한쪽으로 예를 들어 내가 비건이야. 제가 해봤거든요. 한 달 비건으로 살기. 그러니까 비건 중에서도 뭐 좀 레벨이나 그러니까 베제테리안 말고 비건으로 사시려면 인간관계가 끼리끼리 비건끼리만 그치. 사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식사 한 번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키토식도 마찬가지. 그러면 가장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식단 법은 그나마 음. 좀 밖에서 먹는 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제하고 집에서 웬만하면 해먹고 저 지금 제가 하고 이거 원래 있는 돈 주면 말씀드리는 건데 돈 안 드린데 얘기해 드릴게요. 식단을 구성하실 때 손바닥만한 정도는 야채, 익힌 야채도 좋습니다. 뭐 컬리플라워나 뭐 브로콜리가 익힌 거 아니면 양배추나 아니면 안 익힌 야채, 생채소도 섞어서 요 정도 포션으로 하시고 페이스트 하시는 거 요 정도는 내 그 뭐 단백질 소스 뭐 고기가 됐던 생선이 됐던 뭐 이렇게 하시고 떠은 지방 정도 이렇게 하셔서 뭐 이만큼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매번 재실 수 없잖아요. 새우를 먹는데 새우 몇 그램 뭐 하면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하셔서 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밥은 없는 이거 챙겨 드시고 남은 여전히 먹고 싶으면 드세요. 오케이. 제가 오늘 도시락을 쌌는데 저는 그거보단 많네요. 훨씬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많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채.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야채를. 그리고 아까 단백질을 손바닥으로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먹는 아이 뭐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요새는 한 번도 지금 거의 밖에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면 밖에서 먹으면 일단 뭐 그만큼을 컨트롤이 안 되죠. 저희는 뭐 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물을 사용했냐, 쿡웨어 중요하니까 냄비 뭐 사용했냐, 뭐 얘를 야채를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뭐 정말 생각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걸 그냥 생각 안 하고 먹고 주로 밖에서 먹을 때는 어떤 약속이나 가족 모임이나 이렇게 먹기 때문에 즐거운 분위기에서 그냥 먹죠. 그 상대방에 집중하면서 맞아요. 먹는 거는 그냥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도움 정도지. 이게 뭐 들어갔고 뭐 이게 뭐 그쵸. 단백질 이러지 즐거움을 않게 사는 거지.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가 하나로 너무 치우치면 저희가 요즘에 건강에 너무 치우친 분들도 계세요. 익스트림하게. 그러네요. 예. 먹는 거에 뭐 약간 환자분들은 그것도 필요하죠. 내가 뭐 암 환자였거나 그러면 다 챙기셔야 됩니다. 그건 너무 맞는 얘기인데 그냥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상대방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너무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것 또한 정신 건강에는 저는 조금 이렇게. 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잘해서 어, 내가 거기에서 먹고 싶은 거를 웬만하면 잘 음, 차려서 먹고 먹는데 그러니까, 예, 내가 거기서 필요한 거를 더 부스트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좀 챙겨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장기가 알아서 돌아갈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먹고 소화하고 버리고를 잘 근데 하게 저희가 지금 음식하고 관련해서만 지금 응, 뭐 신진대사율도 얘기하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를 빠뜨렸잖아요. 응,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산화를 시킵니다. 오케이, 숨 오케이. 쉬고 소화시키고 다 음, 스트레스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또 산화를 시키고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음, 실은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뭐 맞아요. 또 제가 웃긴 말 하나 해드릴까요? 아니, 치킨은 살안쪄 내가 찌지. 자, 그런 말장난들이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그걸 공감하는 게 너무 퍼펙트, 완벽한, 완전한, 요즘에는 저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모든 생활이 내가 좀 행복해지는 거, 내 몸이 좀 행복해지는 거, 내 주변 사람이 같이 행복해지는 거, 이거 행복이라는 거에 대한 그렇게 넓혀가면서 생각을 할 때, 이 식단이 지금 저희가 뭐가 도움이 됩니다. 뭐 야채, 과일도 뭐 어떤 종류 뭐 있죠. 비타민, 미네랄. 네. 아, 네. 잠깐 음, 뭐가 이제 떠서 그랬는데 그런데 결론을 얘기를 그러니까 나의 결론, 저의 결론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음. 어, 정보는 중요합니다. 네. 정보는 뭐가 됐든 중요해요. 뭐 음, 파이낸셜이 됐던 건강이 됐던 정보는 중요한데 그 정보 안에서 음, 내가 어떻게 커스터마이즈를 잘 할 것인가. 음. 오케이. 그 이제 먹는 얘기는 제가 조금 알 것 같고요. 결국에 먹고 싶은 대로 잘 골고루 섭취를 하지만 좀 정제된 거라든지 인스턴트 조금 가려보자. 그런 이렇게 거죠. 하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다 먹는 종류만 먹으니까 음, 지난 시간이랑 합쳐서 조금 내가 잘 안 먹는 영양소를 챙겨서 한번 더 음, 해보고. 근데 우리가 기본이 다이어트는 음.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안 빠질 수 없잖아요. 맞아요. 제가 근감소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질병 코드를 받을 정도로 지금 질병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직 뭐 이렇게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50대만 돼도 근감소증, 질병, 질환이 있으셔서 이런 질환이 있으시면 다이어트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어트 당연히 안 되고요. 신진대사율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병 코드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암만큼이나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살 너무 많이 빠지면 근감소증이 올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분들 특히 50대 초반, 40대 말에 이제 생리가 완전히 끊기시면 에스트로겐의 레벨이 훅 떨어지면 골밀도가 확 떨어지십니다. 이거는 내가 평소에 많이 관리를 하신 분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살이 찌니까 다이어트가 이제 들어가겠죠. 네네, 예, 맞아요. 뱃살만 찌고 막 이러면 똑같아.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골밀도가 떨어지는 시기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음. 정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원푸드 다이어트라든가 아,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내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까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부분, 테일링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내셔서 그거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5대 영양소가 많은 비타민 미네랄을 안 챙겨 먹었어. 음, 그러면 그걸 챙겨 먹는 거. 음, 황산화 음식을 좀 챙겨 먹는 거. 음, 그리고 밤늦게까지 먹었다면 그거 자제하는 거. 그 음, 다음에 운동 안 했다면 바디웨이트라도 운동을 음, 좀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틈새 운동이라도 뭐 잠깐 할 수 있는 뭐라도 하고 아니면 그냥 빠른 걷기. 음, 보폭을 넓게 해서 걷는 빠른 걷기도 좋습니다. 그런 걸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생활 점검이 필요하시고요. 그거를 통해서 조금 개선하시면서 다이어트를 장기간을 봐야 돼요.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장기간이라면은 한 얼마 정도를 6개월에서 1년 이상이죠. 6개월 근데 내내 보통 한 네. 달 안에 결론 안 나시면 포기하시거나 그냥 무조건 굶는 거로 돌아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 운동 종류도 여러 개잖아요. 이런 음, 근감소증을
개선하게 오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디웨이트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트레이너시니까 이렇게 직접 이렇게도 하시지만 만약에 집에서 내가 혼자 바디웨이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디웨이트니까 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 가지 운동만 해도 되나요? 스쿼트라든지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 가지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하라고 해도 아마 하시면 점점, 점점 늘어가실 거예요. 그래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시기 좋은 운동은 스쿼트 좋습니다. 근데 스쿼트가 좀 무릎 부상이나 허리 부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건 좀 자세 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어려우시면 버티는 거 월 스쿼트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네. 월 스쿼트 같은 버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앞에 쪽 허벅지 힘을 늘리고 그 다음부터 스쿼트 자세를 잘 이제 또 그거를 하셔서 엉덩이, 코어 근육이 배만이 아니고 위에 가슴 밑에부터 엉덩이까지 코어라고 하는데 코어를 잡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운동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아무리 틈새 운동이네 뭐 바디웨이트나 해도 그것에 이제 익숙하지 않거나 해보지 않은 분들은 어려우면 말씀드린 대로 보폭을 넓게 해서 빨리 걷는 거. 부터 나가서 하시거나 그것도 너무 비 오고 뭐하고 자꾸 안 해.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걷는 거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자리 걷기. 부터라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근력 운동 물론 이제 뭐 신진대사율이나 근육이 많아 근감소증 얘기인데 근육이 많아야 되지만 실은 심장도 근육이잖아요. 네. 장기도 다 근육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심근이라고 하죠. 그게 카디오입니다. 유산소가 그거를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산소는 별로야.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아니고요. 심장의 근육도 증진시킴으로써 대사가 좋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디오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가리거나 뭐 이거부터 시작하세요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뭐 필라테스, 요가 다 하루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자, 그거는 이제 운동의 강도나 오케이. 종류에 따라 다른데 내가 조금 뭐 약간 뻐근할 정도로 운동을 했다 그러면 하루 정도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되겠죠? 3번 정도가 좋고 근데 뭐 걷기 같은 거는 실은 매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좋네요. 춤도 좋아요. 막춤 좋아요. 여러분들 음악 틀어놓고 혼자 막춤을 추세요. 10분, 15분. 좋은 운동입니다. 숨이 차고 숨 차는지도 모르게 숨이 차고 심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오케이. 그렇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져요. 막 그러면 그냥 먹는 걸로 이렇게 근육을 늘릴 수는 없나? 아니면 조금 먹어도 똑같은 양에서 근육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운동 조금 하고 네.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것들 저희가 다행인 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봐야겠다. 저는 전문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그 얘기를 쫙 해보죠. 뭐. 네, 그것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번에는 네 사회에 걸쳐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좋아요. 지금 아니 얘기하고 아까도 있으니까 말씀드렸지만 대장도 얘기해야 되지. 맞아요. 너무 그죠? 호르몬 얘기 또 있지. 뭐 이렇게 좀 팁 운동 조금 적게 하고 좀 뭐든 먹어도 뭐 팁 조금 얘기해야 적게. 되지. 이거 뭐 방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나눠서 해야죠. 그죠? 네, 나눠서 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재미있는 수다, 우리 즐겁게 하는 수다로 줄여서 책탐. 책탐. 책임감 없는 유쾌한 탐험입니다. 오늘 이제 몸의 탐험, 그다음에 다이어트의 탐험을 했는데요. 앞으로 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기대해 주세요.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봐요.